많으세요. 많으세요. 뒤에 계신 분 말씀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회사 다니시고 여기 두 분은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아이 키우시고. 네. 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유이신 거죠? 제가 여러분 호구 조사를 하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쇼호스트가 되기 위한 스피치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좀 가르쳐드리고 같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건데요. 일단은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쇼호스트의 역할처럼 물건을 파는 것도 잘 팔고요. 그렇죠?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잘하고요. 발표도 아주 잘해요. 그 다음에 대화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잘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말하는 사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그냥 얄밉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소통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한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회사원, 좋은 어머니, 뭐 좋은 사장님, 좋은 직원 모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모든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얼마나 하는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말을 잘하고 싶은데 하루에 말을 얼마나 하세요? 우리 그래도 직업 덕분에 말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신 유수강생부 하루 종일 말을 얼마나 하세요? 문장으로 뭐 개수를 셀 수는 없는데 이게 계속 뭐 접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퇴근할 때까지 사용되는 횟수를 보면 적어도 한 100마디 이상은 그래도 좀 하지 않나. 많이 하시네요. 네. 하루 종일 그래도 말하는 시간이 많으시네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또 어때요? 다른 분들? 두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말하는 시간이 좀 많으세요? 나의 하루를 쭉 돌아봤을 때? 네. 말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은 일단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말은요, 입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입이 하는 운동.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렇죠? 말은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말하는 양부터 좀 늘려야 돼요. 내가 말을 좀 잘하고 싶으면. 판매를 잘하고 싶으면 판매를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판매는 분명히 말로 하는데 말을 연습을 안 한다? 늘지 않는 거예요. 쇼호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팔아야 할 이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상품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같이 저랑 좀 이렇게 실습도 해보시고 숙제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말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호스트는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쇼호스트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려면요 그냥 이거 사세요 팝니다 하면 돼요. 왜 굳이 쇼호스트를 데려다가 홈쇼핑 많잖아요. 요즘에 TV에 쇼호스트를 비싸거든요. 쇼호스트 인건비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좀 팔아줘 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설계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제품은 왜 사요? 지금 뭐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판매하고 계세요. 저는 꽃감을 꽃감 너무 맛있겠다.
네, 꽃감. 꽃감 우리가 있잖아. 이거 몇 시간씩만 읽고 막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런 특징이 있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잘 할 수 있게끔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부터 그 상품이 자기한테 가서 그걸 먹게 되는 모든 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쇼호스트.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되려면 조금 다른 이 가면을 하나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단순히 이거 팔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 제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말로요, 말로. 그냥 직접 그 사람들 보지 않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특징은 화면. 이제 우리는 지금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하잖아요. 그럼 아주 조그만 그 화면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 화면을 통해서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쇼호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듣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듣고 보는 것밖에 못해요. 고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이제 요즘의 쇼호스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뭐 하는 사람이래요? 시간을 만나고 고객의 생각을 이끄는. 인플루언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쇼호스트 역할을 해요. 너 믿잖아. 내가 주는 거 믿고 써봐. 영향력을 선사하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해설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쇼호스트한테는 이 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요. 뭐야 샀는데 이게 아니었잖아. 라는 허탈감이 없을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해석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상품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나중에 이제 더 설명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또 교육자, 이야기꾼, 공무원 대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이야기꾼입니다.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단순히 제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꾼, 내 상품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는 3가지 언어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목소리의 언어. 아까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듣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듣고 보는 것만, 그래서 이미지의 언어. 마지막 그 2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언어.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가 목소리의 언어입니다. 목소리의 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저랑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4시간 동안 함께 같이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거 역할 노력해 볼 거고요. 목소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전달력과 표현력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가진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줘야 진짜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실제 예문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쇼호스트가 돼서 물건 하나를 팔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 훈련. 이 사람들이 조그만 화면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보고 듣는 것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조금 더 신뢰감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혹시 뭐 스피치 교육을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한 번도 안 계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라고 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3가지 구성 요소. 여기 제가 간단히 써줄게요. 좋은 목소리,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번 호흡,
3번 발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호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호흡의 양도 아주 적절히 조절할 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대 앞에 서면요, 떨리죠? 숨이 가파라요. 그럼 목소리가 어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쵸?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쵸?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목소리는 공기가 성대를 떨게 해서 나는 소리가 목소리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공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폐가 만들죠. 폐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 어딘가 여기 안에 어딘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폐 호흡을 하는 거예요. 크게. 폐 깊숙한 곳까지 숨을 들였다 빼면서 성대에 많은 양의 호흡을 가져다 주면 성대를 떨게 하는 소리가 날 텐데 심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얘가 막 쿵쾅쿵쾅 뛰면. 그래서 호흡이 딸리면 나는 분명히 안 떠는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제가요 이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막 떨리니까. 그래서 좋은 호흡은 무조건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폐 호흡을 하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야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참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 영향을 주겠어?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생리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하기 전에 숨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호흡을 크게 갈아드는 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은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들이마실 건데요. 크게 한번 들이마셔볼까요? 손을 여기 가슴에 올리고 배에 올렸을 때 크게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크게. 그럼 어디가 부풀어 오릅니까?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우리는 보통 흉식 호흡을 해요. 보통 우리는.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태호흡을 해야 돼요. 복식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라면 복식이라는 뜻이 배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라면 심폐호흡을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배가 이렇게 불룩불룩 나온 것 같아서 말을 쉽게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폐에다가 공기를 가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흉식호흡을 하거든요. 흉식이 아니라 이렇게 복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올린 손은 부풀면 안 돼요. 배에 올린 손만 부풀어야 해요. 숨을 쉴 때.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세요. 네, 배가 불룩할 때 뱉으세요. 쉬, 이렇게 소리 내서 뱉어보세요. 쉬. 그러면 배가 쭉 더 하세요. 앞을 쭉 빼면서 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배가 볼록해지죠? 뱉어보세요. 쉬, 배가 등짝에 붙을 때까지 쉬, 크게. 근데 저는 선생님 호흡이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무대에 서면 가슴이 떨려서 막 호흡 곤란이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호흡량의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의 양이 작으니까 이 공기가 성대를 떨게 해야 소리가 나는데 호흡량이 작으니까 목소리도 작고 말을 많이 하거나 크게 할 때 목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많이 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호흡 자체를 배로 하셔야 돼요. 말이 좀 뛰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뱉을 때 쉬, 이렇게 뱉으실 건데 소리를 내라는 이유는 쉬, 소리가 일정한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호흡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호흡을 확 다 쏟아내지 않도록 일정하게 호흡을 뱉어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쉬, 똑같은 굵기 소리를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뱉어보세요. 쉬, 끝까지 쉬, 끝까지 다 뺐다. 그럼 다시 배로만 가슴 말고 들이마시고 뱉으실 겁니다. 이번에 소리 내볼게요. 하시면서 공기 빼보세요. 배가 쑥 들어가면서
근데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들이마시고 뱉어보겠습니다. 크게 해보세요. 크게 내보세요. 크게 내기 빠지시고 작게 했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배가 호흡을 많이 줬다가 천천히 줬다가 이걸 연습하셔요. 목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가 울림이 많은 소리를 편안하게 듣거든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와 앵커들의 목소리가 듣기 좋은 이유는 울림이 가득 우리 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가서 노래 부르면 그렇게 내가 가수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울림이 가득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울림이 가득한 목소리를 자꾸 만들어낸다, 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입 안에 공이 하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입 안에 공기를 많이 머금어 주세요. 목구멍을 이렇게 짜지 말고 벌리라는 뜻이. 이게 바로 두 번째 발성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양을 만들어주는 발성이에요. 발성. 소리를 내는 방법.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뱉으세요. 작게, 크게, 다시 작게. 되게 힘들어하시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죠. 힘들죠? 짧죠? 많이 안 가죠? 이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호흡도 다 근육이라는 일이에요. 우리의 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폐활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은 입이 하는 운동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뭐 유튜브에 수영하는 법 맨날 찾아보고 막 눈으로 익혀요. 실제로 수영장에 통닭 들어갔을 때 눈으로 익힌 것처럼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뭔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자꾸 늘리는 연습을 해주시면요. 나중에 무대 앞에 섰을 때 막 떨릴 때 카메라 돌아갈 때에도 심장이 막 요동이 저도 숨 크게 들이마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알았죠? 네. 발성까지는 같이 해봤고요. 이제는 발음입니다. 사실 이것과 이것은 호흡과 발성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들려요. 그쵸? 호흡 자주 하면 돼요. 발성, 마이크 쓰거나 하면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은 소리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산에 우리 딸기 축제 하잖아. 거기 강강하러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나 아나운서인데, 그쵸? 야 저기 강강하러 가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광지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발음만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가 확실하게 상승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다 모르겠고 하나만 제일 신경 쓰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발음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대 앞에 나갔을 때 이 떨림, 공포증이 있어요. 목소리 떨림 어떻게 교정해요? 호흡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쵸? 사람들한테 좀 크게 또록또록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발성 훈련하면 할 수 있어요. 신뢰도를 주는 거는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소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한 번이라도 끊어지는 소리를 뜻하고요.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그림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소리가, 내기 제일 쉬운 소리가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일 쉽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죠. 그쵸? 그냥 배 힘만 줘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두 번째 쉬운 소리는요, 입술을 다무는 소리입니다. 입술을 다물었다가 벌리면서 소리가 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음.
마 해보세요. 마. 그렇죠. 바. 바. 여기에다가 바람 힘을 조금 더 세면 파. 그렇습니다. 파. 파. 이렇게 이제 비교적 쉽죠. 네. 인공 소리는 쉽습니다. 그 다음은 치조음입니다. 입술소리 다음에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이 여기 앞니 뒤쪽에 닿아줘야 돼요. 나 해보세요. 나. 혀가 어디에 있나요? 앞니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혀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잘못된 발음인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는요, 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좌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리를 내려면 이 혓바닥의 위치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나, 다, 라 이런 거 있죠. 리을 발음 잘 못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혀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혓바닥의 위치만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 좋은 소리를 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에 영국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뒤에 질문을 가지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보셨죠? 네, 한번 해볼까요? 1번 보려고 교복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고요. 공기가 많아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보려고 교복은 읽어보세요. 보려고 교복은 교복은 교복이고 보려고 교복은 보복 원하는 사유다. 맞습니다. 사유했다 할 때 따 쌍디귿 발음이 위에 올라가야 해요. 같이 조금은 바닥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2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대한관광공사. 여기서 이제 모음이 이 글자는 두 개죠. 그렇죠? 보통 모음이 글자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 으, 아, 오, 으. 저 글자는 모음이 두 개예요. 그렇죠? 예와 예. 그러면 발음을 할 때요. 하나 할 때보다 두 개 할 때 훨씬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질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빨리빨리 급해요. 그래서 안 하니까 강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발음들은 관, 확실하게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읽어보세요. 대한관광공사. 읽어보세요. 대한관광공사.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광 할 때 여기 니은 발음 보이세요? 니은 받침. 이 니은 받침이 보통 사람들이 이음으로 발음해요.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여기 있는 기억이 경국의 소리이기 때문에 혓바닥을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가 할 때 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게을러요. 집에 가면 다 퍼즐러 입으셨지 막 이렇게 안 입으셨잖아요. 다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혓바닥도 광광 하면 굳이 혀가 안 올라가도 되니까 제대로 발음을 안 해요. 우리 발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광이라고 혀를 올렸다 내리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광광 아니고 관광 해야 정확한 소리로 맞나요? 대한관광공사 읽어보세요. 대한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과 김평화 환경부 장관 취임식 화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걸 빨리 읽더라도 관광공사 아니고 관광공사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글자를 읽을 때 내 머릿속에 인지를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발음 연습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음 연습하는 문장이니까 빨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입 많이 벌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관광공사, 곽진관 관광과장과 김평화 환경부 장관 취임식 화환 이렇게 될 때까지 천천히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대공원에 읽어볼까요? 시작. 대공원에 봄벚꽃놀이. 그렇죠. 벚꽃놀이죠. 꽃놀이 치읓은 뒤에 니을 만나 꽃놀이로 바뀝니다. 벚꽃놀이. 둘 다 혀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벚꽃
벚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벚꽃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벚꽃놀이는 읽어볼게요. 벚꽃놀이는 낮, 봄, 벚꽃놀이보다 밤, 봄, 벚꽃놀이라. 제가 오늘 파는 이 제품은요, 벚꽃 향이 나요. 이거하고 벚꽃 향이 나요. 다른 거. 어때요? 신뢰도가 확실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발음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읽어볼게요. 백화점이 다시요. 백화점 아닌데. 그렇죠. 백화점이죠. 그렇죠. 야, 우리 백화점 가자. 이렇게 말고 백화점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백화점 옆에 백화점이 있다.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읽으니까 뭔가 신뢰도가 확실하게 올라가요. 그렇게. 이거요. 이 제품은요. 지금 백화점에 납품하는 제품이에요. 어때요? 확실하게 좋게 들리죠?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 연습은 계속 해주세요. 이왕 여러분들이 쇼호스트로 역할을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제품 풀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발성, 세 번째 발음. 네. 이제 이거를 다 통틀어서 글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읽은 글이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잘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요. 네. 근데 그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글의 의미를 자꾸 살리고 싶어요. 나하고 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더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읽기를 연습하시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연습을 하시게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걸로, 쉬어가는 걸로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스님이 첫 번째 문장 한번 해볼까요? 스님이 불법 똑같은데 뭐가 틀렸을까요? 불교의 법을 어떻게 발음하나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불법 이건 뭐예요? 법을 어긴다는 거죠? 이 단어는 불법으로 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야, 거기 불법 주차 구간이야. 조금나 있어 보이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불법 주차 구간이야. 좀 교양 있어 보이나요? 네. 뒤에 나오는 법의 의미를 얘기할게요. 뭐 합법적으로 할 때는 불법입니다. 그 법은 법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저거는 오늘 팁으로 좀 알아가시면 좋으시라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끝으로 날씨 잘하셨어요.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아니고 끝으로 날씨입니다라고 할게요. 이제 방송 용어는 최대한 함축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들이 잘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단어에 힘을 주지 않아요. 날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날씨입니다로 발음합니다. 날씨입니다라고 발음을 하면요, 날씨에 강조 한 번, 입니다에 강조 한 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날씨와 입니다를 동시에 입력해요. 근데 날씨입니다 하면 뭐가 들려요? 날씨만 들려요. 여러분들의 이름 중에서 수지입니다. 수지, 내 이름이 수지예요. 그러면 수지입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은 수지를 기억하지 수지입니다, 입니다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받침이 있나요? 끝자리에? 있어요? 없으신 분들 계세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영미입니다 이렇게 발음하세요. 난 영미입니다 아니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으로 날씨입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누가 회장이에요?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입니다라고 안 하죠. 쉽게 말해서 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만 속속들이 강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그 다음 글자 어떻게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시는군요. 밤낮지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밤낮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틀린 말은 진짜 밤낮으로. 네, 요즘에 그 바람이 밤낮으로 많이 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직접 학교를 방문해 이거 국민 단어입니다. 국민 단어.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네, 잘 읽으셨어요. 담임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90%가 아마 잘못 발음하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담임으로 우리 발음하죠. 그래서 담임교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럼 좀 교양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두 가지를 또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불법과 담임교사는 확실하게. 네. 담임교사. 그 다음 읽어볼게요. 담임교사들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요? 깨끗이로 발음하셔야 돼요. 깨끗이는 실 발음이죠. 깨끗이 손 씻기 할 때 손 씻기 아니고 네, 씻기로 발음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음기로 넣었을 때 씻기 받침이 올라가야 되죠. 손 씻기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할까요?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연음법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한국어 참 어려워요. 오늘 그래도 여기 우리 다 분들은 안 계시네요. 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름을 그 다음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금빛으로라고 읽으셔야 돼요. 금빛으로 틀렸죠? 빛으로 아니니까 빛으로 달굴 매력의 늦깎이. 네, 늦깎이가 정답입니다. 늦깎이 태극전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출국 절차를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밟게가 정확합니다. 야, 내가 밟지 말라고 했잖아가 정확한 말입니다. 이것도 꼭 써먹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밟지 마 하지 말고 여기 밟지 마 해주세요. 또 교양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요. 공항이 너무 요거는요? 넓다. 이거는 넓다고 넓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넓다. 이거는 쉬어가는 의미로 같이 봤습니다. 상식 한 스푼 올렸네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실습이 안 나왔군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문어체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구어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내 말이 딱딱해질까요?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든 발표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대부분 다 구어체로 쓰셔야 됩니다. 구어체가 단아까는 다 문어체인가요? 아니요. 단아까 자체가 뭐 구어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논산에 많죠. 군인.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단아까가 구어체예요. 익숙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원래 단아까로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도 단아까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했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제가 오늘 이거 했는데요. 네, 감사해요.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약간의 좀 공손함이 떨어지죠. 그래도 우리가 동방 에이지국인데요. 그래서 공손함을 나타내는 품고 있는 단어가 입니다예요. 입니다. 무엇입니다. 니다라고 끝나는 단어가 공손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든 쇼를 하든 제일 첫 문장과 끝 문장은 입니다로 끝내주시면 훨씬 그 자리가 격식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세진입니다. 김세진인데요. 김세진이에요. 훨씬 더 격식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쇼호스트 부부입니다. 훨씬 더 격식을 갖춘 분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격식이 되는 거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 우리가 하는 휴대폰에서 하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는 어느 경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또 쇼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말투들을 많이 쓰시되 중요한 정보 있잖아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 제품이 정말 이건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입니다라는 말투를 쓰시면 전달력이 훨씬 더 신뢰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목소리, 좋은 목소리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발성하고 발음하고 우리의 이 목소리는 우리가 말을 하는 연료잖아요. 연료를 좀 다루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걸 토대로 어떻게 전달하고 전달을 할 때 어떻게 조금 좋은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분 쉬고 7시 반에 할게요. 네. 목소리 언어에 대해서, 소리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미지의 언어입니다. 이미지의 언어. 사실 상품은 그냥 그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뭔가 뭐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지는 않아요. 상품은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형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제품을 이야기를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하고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여러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을 하는 표정들이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 사람 크게 쓰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사람은 집중할 때 또는 무표정일 때 원래 인상이 무서워요. 원래. 그래서 죽은 사람들 시체 보면 다 표정이 무섭잖아요. 초상화를 봐도 무섭잖아요. 원래 표정이 없으면 무서워요. 표정은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얼굴 근육을 그렇게 많이 쓴 사람들은 진짜 일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걸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집중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표정이 당연히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제품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순간, 사람들이 그 스크린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든 순간에 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전달하느냐. 제품은 표정이 없어요. 표정은 누가 만들어줘야 된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쇼를 호스트하는, 쇼를 책임지는 호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품은 다 표정이 없이 있지만 이 제품들의 특징과 표정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쇼호스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아까 처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말을 참 잘하는, 예쁘게 말하는 사람과 참 늦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한다. 잘해. 자, 한다. 이렇게 하는 되게 다른 것처럼 어떻게 전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표정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 또 말을 할 때. 우리 오늘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표현력과 전달력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비언어적 표현, 이미지를 만드는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요? 뭐뭐가 있을까요? 다 나와 있죠. 시선처럼. 네. 여러분 막 딴짓하다가 누군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 있어요. 시선은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 시선에는, 눈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다 느껴져요. 거기 안 가서 쳐다보고 있잖아! 이렇게 다 느껴져요. 추파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다 나에게 뭔가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을 다 알아요. 그 앞에 나와서 쇼를 호스트하는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이 있느냐 너무너무
그걸 시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카메라는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은 나는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막 이렇게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화면을 보는데 그러면 그게 쉬울까요? 아, 어려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선 처리를 조금 집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시선은요, 특히 모바일 쇼에서의 시선은 사람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홈쇼핑은 다 카메라맨이 있어서 이거 하면 여기 탁 줌 때려주고 이거 하면 여기 탁 이렇게 해주고 해요. 홈쇼핑 그런가요? 라이브 커머스는 안 그래요. 그냥 핸드폰 하나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서 우리의 시선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떻게 보이는지, TV나 홈쇼핑은 그 사람들이 다 맞춰요. 근데 지금 우리 모바일 쇼스는 어때요?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화면으로. 여러분 이거 같이 봐요. 같이 가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시선을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구도에 맞춰서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선 처리를 할 때도 내가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봐야지 셀카 모드를 해놓으셨다고 내 얼굴만 보고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셀카에 우리 왜 영상통화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얼굴 안 보고 내 얼굴 보고 통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를 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라방을 할 때 내가 나오는 모니터 화면만 보지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렌즈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기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맞죠? 네, 아까 제가 시선은 줘야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마치 느끼게 만들려면 우리는 진짜 카메라 렌즈랑 친해져야 돼요. 저기 카메라 렌즈가 있네요. 안녕. 오늘 강의하는 거 잘 찍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 화면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한테 시선을 줘야 돼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제스처. 말을 할 때 제스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쇼호스트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엄마 나 용돈 좀 줘.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용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제발 좀 이렇게 할 때 하고 어때요? 저 얘가 되게 급한가 보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스처는 내가 하는 말에 전달력을 확실하게 올려줘요. 근데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쇼호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커머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읽을까요? 사람들이 하나 전달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모션도 크게, 제스처도 크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요 정말 이렇게는 아니고요. 마음이 성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스처에도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좋은 제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우리 말의 강약에 따라 읽어보세요. 말의 강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스스로 몸을 경직하지 않도록 발표할 때 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한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 전체를 움직이며 말과 타이밍이 잘 맞도록 한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읽었는데 기억 안 나죠? 기억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내가 드릴게. 일단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발표하다가 첫째 올라갑니다. 뭐 옛날에 웅변 학원 나요 했잖아요. 이렇게 뭐 하자 하나 어색한 거. 그러니까 웅변을 듣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뭔가 소리 질렀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제스처는요, 내가 하는 말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 진짜처럼 보여야 돼요. 정말 확실하고요. 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평소에 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제스처만 하지 않잖아요. 말하면서 제스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일단 말을 할 때 모든 근육들이 다 쓸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있네, 손을 움직이네, 머리는 다음 말 무슨 말 할지 생각하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말해요.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걸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몸의 움직임을 허밍으로,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입을 막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허밍으로 뭔가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나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높낮이가 생겨요. 그렇게 음유를 살려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몸의 모든 긴장을 빼고 말하는 연습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든다. 네,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에 처음에는 제스처를 넣어서 연습을 합니다. 이 긴 질문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요, 친구와 가는 제주도입니다. 남편과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랑 간 두 개 가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운전을 시작한 친구 덕분에 처음으로 차를 렌트해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회사차를 보면서 운전 실력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도로 위에 그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글의 의미를 자꾸자꾸 살려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단계. 일단 목소리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목소리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음역대를 다양하게. 만약에 내가 말하는 목소리 음역대가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긴장하면 도레밖에 안 해요. 네, 저는 이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굉장히 단조로운 목소리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훨씬 잘 들려요. 쉽게 생각해서 어린아이들한테 저녁에 뭐 먹을까? 물어볼 때 저녁 뭐 먹을래? 이렇게 안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뭐 먹을까? 아빠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래프가 가파요. 그래서 다양한 음역대를 써주면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말에도 이미지가 생겨요. 좋은, 밝은, 전달력이 좋아지는 이미지가 생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뭐예요? 도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제주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어때요? 훨씬 잘 들리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목소리에 높낮이가 살아서 음율이 잘 살려져 있는 목소리들을 듣기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진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단조로운 목소리는 하나 사람들의 텐션을 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무서웠습니다까지 하나, 둘, 셋, 네 줄만 읽을 건데요. 말하듯이 의미를 자꾸 살려서 읽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친구와 갔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를 읽어야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입니다. 네, 남편과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와 단둘이 갔던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이 단조로운 목소리를 보면서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 공감을 하고 영감을 받겠어요.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해줘야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 먹는 거 팔 때 난리 나죠. 너무 맛있어. 세상에. 이런 감탄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음역대가 엄청나요. 굉장히 다양한 말투,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톤은, 목소리 톤이 아주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제스처를 더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할 때 이거대로 자꾸 읽었잖아요. 읽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구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들의 말투로 바꿔서 편하게 읽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요. 친구가 안 쓰시면 친구랑 갔던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입니다.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바꿔서 써볼게요. 말해볼게요. 시작. 가장 친구가 계속 읽으세요. 남편과도 아까랑 똑같은데요, 여러분. 문어체 말고 친구랑 진짜 같이 간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어체 아니고 구어체. 여러분 친구랑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잖아. 제가 제주를 갔었거든. 너무 재밌었잖아. 남편이랑 같이 가긴 했었는데 이번에 친구가 운전을 따가지고 같이 갔다? 이렇게 말을 참 재밌게 맛있게 하는 친구들의 목소리 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답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네. 대단해. 이거 보잖아요. 애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액정을 맞았어. 잘했어? 잘했어. 왜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참 다르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듯이 읽지만 안 돼요. 이거는 연습을 실제로 실감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쇼를 준비를 하시면서 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식약처에 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약처에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식약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니까요. 목소리 톤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야 더 잘 들려요. 다시 해볼게요. 1번, 2번, 3번, 네 번째 줄까지 하실 건데요. 저대로 안 읽으셔도 돼요. 실감나게 뭔가 혼자 나레이션 연습한다라고 생각해요. 연습은 하다 보면 늘어나요. 연습은 언제나 완벽함을 만들죠. practice makes perfect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습은 항상 완벽함을 만든다. 자, 말은 입이 하는 뭐라고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습하실 건데요. 실감나게요.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요. 제주도예요. 친구랑 남편이랑 또 같이 갔었던 적이 있긴 한데요. 친구랑 진짜 단 둘이 가기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친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차를 우리끼리 렌트를 해서 간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았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내용은 그대로 여러분 이거 앞에서 안 시키는 게 어려워요. 저희 학원에 오면 다 나와서 때 시켜요. 내용 제자리에서 그래도 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렸어요. 알았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만 레디, 액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가장부터 일단 가장 누가 얘기해요? 가장 기억에 가장 좋았던 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이라는 말을 안 쓰시면 너무 진짜 바꾸시면 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실제 사람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이게 잘 안 되죠. 잘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거울 보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옆에서 마치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수도 없이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봤겠어요. 저 맨날 연습할 때 막 길 걷다가 말하고 연습하고 카메라 세워놓고 말하고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다시 해볼게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말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쓰면 안 돼요. 내 말투에만 집중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가장 기여하는 여행을 어때요? 너무 어색하죠? 이게 혼자 말을 해도 자연스러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울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별거입니다. 계속 연습해야죠.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자, 이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이제 큐시트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데 큐시트를 어떻게 만드나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대본을 하나하나 쓰셔야 돼요. 30분짜리 대본을 쓰셔야 돼요. 난 이거 다음에 이거 얘기할 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 얘기할 거야.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특성상 사람들이 30분 내내 쳐다보나요? 내가 구매했으면 딴 데 가야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정보들이 반복되게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줘야 할 정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그러면 1번에 대한 스크립트, 첫 번째 특징에 대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세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로 말하는 말투로 쓰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어렵다면. 그래서 모든 말하기의 시작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특히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서 실패했어 했던 이유는 그 연습 자체를 안 했는데요. 뭘. 그렇잖아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도 안 돼 있고 실제로 그걸 설명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지우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5가지 내가 오늘은 무조건 얘기를 하겠다. 그럼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버전으로 대본을 쓰시면 돼요. 대본을 쓸 때 중요한 점이 뭐예요? 문어체로 씁니까? 절대 안 되죠. 구어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구어체로 쓰는데 구어체로 쓰기 위해서는 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쓰고 또 이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럼 결국 문어체로 쓰게 돼요. 네. 구어체로 쓸 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하고 그걸 받아 적으셔야 돼요. 내 말투대로 말을 하는 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나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건 문어체. 그쵸? 말을 할 때 우리가 문어체와 구어체의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 구어체는 서술어가 뒤에 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요. 문어체는 어때요? 맛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쓸 때와 말할 때 조금 달라요. 글은 계속해서 우리가 글의 함축을 하다 보니까 서술어가 좀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말은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좀 뒤에 와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말과 그 적는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말과 하는 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자주 쓰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협동, 핵심 역량 이런 걸 안 쓴다고 칩시다. 근데 대본을 쓸 때는 막 그런 단어들이 가득해요. 이 제품 소개해보라고 하니까 막 이상한 단어들 막 많이 갖다 써요. 전문 단어들 있잖아요. 전문 단어들. 그럼 설명할 때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걸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잘 실어서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대로 쓰셔야 돼요. 네. 내가 역량 강화라는 말을 잘 안 쓰면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오늘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대본을 주구장창 다 문어체로 써놓고 그거 달달달 외우고 읊어낸다
된다고 해서 실제 앞에 딱 서면 그게 입에 익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말은 입이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미 운동이 되어 있는 말투, 내 말투로 대본을 쓰시면 돼요. 대본은 다 썼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거 외워요?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나요? 걸어다니면서 이거를 외우려고 막 하시는데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본은 외우기 위해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본을 왜 써요?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적으로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의미전도를 잘 할 수 있게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쓴 대본을 가지고 이게 대본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대본을 가지고 그 다음은 뭘 연습해야 될까요? 키워드만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말하는 문장 구사력을 늘리셔야 해요. 주제에 대해서 내 말투대로 생각하는 언어 구사력을 늘리셔야 돼요. 문장을 만드는 문장력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행지, 친구, 제주도, 남편, X, 친구 둘이, 운전, 차, 렌트, 회사, 실력 키워, 도로, 무서워. 이 정도만 딱 입력하시고 이 내용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인생에서 진짜 제일 그 인생 여행으로 꼽을 수 있는 여행은 친구랑 갔던 여행인데 저희가 그때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가기를 했었는데 친구랑 갔을 때 훨씬 더 기억이 나요. 왜냐면 친구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끼리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었는데요. 그 친구가 운전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도로 위에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용은 똑같지만 제가 사용한 문장은 어때요? 다르죠? 다르죠? 이걸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제일 인상 깊었던 여행은요,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친구랑 둘이 갔던 여행이었는데요. 달라요. 그렇죠? 문장은 다르게 쓰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그렇게 연습하셔요. 그래서 내가 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본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못하니까 대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말하기는 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시작해요.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 그게 끝나면 개요를 정합니다. 개요. 어떤 순서대로 얘기하는지. 우린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지. 정리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대본을 쓰시고 이제 발표면 그 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외우기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대본을 진짜 나의 완벽한 구어체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대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습이 돼요. 그죠? 근데 대본을 아예 문어체로 다 써놓고 나니까 이거 읽는 게 더 딱딱하게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연습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 문장을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을 쓰시고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조금 이해하셨나요? 큐시트를 작성을 하실 때 저희도 큐시트가 있는데요. 다 필 버전으로 주세요. 문장을 다 써서 작가님들이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문어체로 되어 있는 글을 저희 같은 이제 진행자가 구어체로 바꾸고 키워드를 토대로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짜여져 있어야 하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토시 하나 틀리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건 어때요? 사람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혀져 있는 대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의미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나 특허 3개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본을 쓰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대본 내용을 뭘로 채워야 할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은요. 문장 구사력을 늘리는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줄까지만 했거든요.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을 보지 않고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연습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도로 위에 있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주 내력 지역은요, 안개가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10분 넘게 그냥 운전을 한 적도 있고요. 아침에는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관광지를 가고 있는데 관광지 반정확하게요. 그죠? 배를 한 번만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저는지 그냥 운전을 했던 거 있죠. 심지어 숙소 1층에 차를 세웠는데 나가면 갑자기 그냥 출구를 안 가고 2층으로 막 이렇게 운전을 했던 적도 있고요. 당시에 저는 장롱 면허였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막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안심을 시키려고 경매를 했어요. 무사히 탈출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뒤로는 우리는 다시 여행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친구의 그런 아찔한 도전 덕분에 우리가 계획한 목적지가 아닌 뜻밖의 보석과 같은 장소를 발견을 했고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어요. 용기 있었던 친구와 함께 가서 시간을 아끼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요. 물론 내리는 역할을 한 저는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몸이 쉬긴 했지만요.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여행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서 기억에 남겨둬야 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 1, 2, 3, 4 네 번째 줄까지는 이미 저랑 한 3번, 4번 했잖아요. 엄청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연습하면 다 돼요. 그럼 밑에는 저렇게 친구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적혀 있어요. 글의 짜임새. 아까 제가 짜임새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였나? 제주도였어요. 왜 기억에 남았나? 보니까 친구랑 운전 처음 해서 이렇게 초보 운전해가지고 차 렌트해서 갔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이드미러 적기도 하고요. 안개 맞아 헤드라이트도 안개고요. 출구도 못 찾고 2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장점이 하나는 있었대요. 뭐였대요? 뜻밖의 되게 굉장히 예쁜 곳에 가서 경치도 구경하고 그랬대요. 그 뒤로 여행 같이 갔대요. 같이 안 갔지만은 그래도 4년이나 지났지만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흐름만 기억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요. 그래서 녹음기를 켜볼까요? 녹음기를 켜시고 녹음기에는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활동의 핵심은요. 하다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는 문장이 다시 하고 자꾸 끄고 싶거든요. 이 연습의 핵심은 내가 하려는 문장을 마무리하는 연습이에요. 문장의 끝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내가 입을 뗐으면 끝까지 마침표 찍을 때까지 말을 하셔야 돼요.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큐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녹음기라고 옛날에 테이프 녹음기라고 생각하시고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완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듬더듬 하셔도 되고요. 조금 생각하는 시간 있어도 됩니다. 대신에 그 문장을 끝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같이. 네, 준비. 녹음기 켜놨나요? 시작 누르시고 이거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자, 성인학습 얘기는요. 하세요. 1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지.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제주도는 안개가 엄청 많이 나서 근데 안개를 못 찾아서 안개를 못 찾아서
어때요? 긴장되죠? 네. 떨리죠? 그 떨리는 상황에서 근육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녹화 버튼 누르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그런 긴장감을 만드는 연습을 어디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할 수 있어 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녹음 한 번에 자 그걸 이겨내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그날도 중얼중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크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쓰는 말, 그쵸? 그리고 아까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럼 말투도 존댓말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렇게. 이게 이걸 시켜봐야 되는데요. 저의 모든 수업은 다 실습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앞에서 앉아서 해봐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실제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제품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텐데 평상시에도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습 좀 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숙제에 매일매일 뭐 하고 있었죠? 일기 쓰기 맞습니다. 일기죠, 일기. 일기 쓰기 아니고 일기 말하기입니다. 일기 말하기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분 동안 1분 좋고요. 나중에 2분, 3분 시간을 더 늘려가시면 되겠죠? 하루 동안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녹음을 켜놓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랬다, 저랬다 라고만 쓰게 돼요. 처음에는 그 생각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살이 돋고 내가 어떤 느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쓰는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사실과 의견.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배웠어요. 국어 시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실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사실만 계속 들이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내가 이 제품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3개만 내가 이거에 좋은 장점 3가지만 나열하잖아요. 4가지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실제 논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가지, 2가지, 3가지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4번째 장점을 얘기하는 순간 인간들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화법은 굉장히 재미없어요.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견까지 같이 얘기해줘야 돼요. 오늘 제가 앞에 1교시 때 얘기한 거 슈퍼스트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스토리 텔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견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일기 말하기를 하실 때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끝. 얼마나 재미없는 일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좋았다. 다음에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의견이 들어가야 그 일기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일기 말하기를 하실 때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사실에만 국한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훨씬 더 일기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매일 하실 수 있어요. 말 잘하고 싶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마감도 잘합니다. 발표도 잘하고요. 대화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말을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일리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일기 쓰라고 맨날 얘기하실 테니까 아주 잘 아실 거고, 이 일기 말하기 활동을 매일매일 해주시면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지나면 금방 여러분들 언어 구사력이 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라고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쵸? 저게 뭐라고 문장 만들어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언어 구사력이 필요해요.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장 구사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일기 말하기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을 적절히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이 문장을 만드는 문장력 만드는 연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말하기 실력이 아주 쑥쑥쑥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오늘 2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혹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눈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떤 점이 좀 와닿았는지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스피치 수업은 학생들이 거의 한 70%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70%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강의를 듣고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오늘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혹시 그 말을 할 때 네. 음성을 내는 것 자체에 고민이 네, 많으셨어요? 네. 소리가 크지는 않으세요. 네. 목소리가.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또요? 저도 못 배워가지고 네. 조금 앞에 부분 못 배워서 조금 네. 아쉽죠?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제가 되게 말을 잘하게 생겼는데 네. 제가 이제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외국증 있으세요? 그래서 말을 사람들이 세 보이니까 말을 잘하겠다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되게 같이 있을 때는 약간 사람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약간 이런 편인데 나가서 발표를 진짜 되게 약하고 그래서 앞에 못 들어서 조금 아쉽고 그래도 뒷부분을 좀 들어서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네. 그래서 진짜 연습을 맞아요. 하긴 해야 돼.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그 브레인스토밍 하고 계획 짜고 그 다음에 대본 연습하고 그 다음 발표 자료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방법만 바꿔도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통 발표를 할 때요. 발표 자료부터 만들거든요. 그러면 발표 준비 자체가 너무 길어져요. 그리고 발표 자료 열심히 만들면 뭐예요? 와가지고 다 제가 드릴 발표는 이거 있잖아요. 하나 발표가 아닌데요. 그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조금 바꿔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수업 들으면 이제 저는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계시는 저는 수업할 때마다 딱딱한 말투로 많이 대답을 했었더니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요. 근데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겁먹지 않고 부드럽게 말할 수 그렇죠.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맞아요. 혼자 수업하시는 꼴이 되는 거고 나만 하는 말투는 그쵸. 아이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왜 문화지를 많이 해주면 귀에 정말 잘 들어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할 때 뉴스가 굉장히 딱딱한 사실로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과 의견 중에 뉴스는 의견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로만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서 앵커들의 목소리를 보면요, 굉장히 높낮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아요. 네, 지난해 몇 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높낮이를 다양하게 의미를 잘 살려서 말하는 모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